한 15년 정도 그 검찰 제도의 개혁과 또 선진적인 형사사법 절차의 도입을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오늘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이런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 참 참담한 느낌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사실 민주당에 있을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얘기를 했고 또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그 형사사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검찰 개혁이나 형사사법 절차를 이제 제대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검수완박을 놓고 나라가 뒤집어질 듯이 싸우고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검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랑 바이든이 선거를 하면서 검찰 개혁에 관한 공약을 내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진국에서 이미 답안이 정해져 있는 문제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공약이 검찰 개혁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조국 사태 이후로 이제 정반대로 180도를 돌아서 이 내로남불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지금 문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거 좀 천천히 좀 해주시겠어요? 거기서 하시나요? 예. 오늘 대한민국 지금 검찰 개혁이 왜 문제가 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사사법 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는 일단 정치적 편향성이 큰 문제입니다.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은 쪽에서 검사들을 인사권으로서 말하자면 움켜쥐고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항상 검찰이 정치 권력의 편을 든다. 그런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넘겨주세요. 또 하나는 전관예우 및 부패가 문제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홍만표 전 검사장 사건, 진경준 검사장 사건, 김영준 부장검사 사건 등 검찰의 부패 사건이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됐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사태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은 대한민국 검사가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강력한 권한이 있고 역사상 어느 나라에서든지 검사가 이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로 인해서 정치 권력도 검찰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 힘있고 효율적인 검찰을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이나 이익 집단에서도 검찰과 친하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전부 검사 친구 한 명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 검사나 전관예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견제받지 않는 권한 행사로 위법한 수사 관행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검찰이 수사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생긴 기관인데요. 우리는 2002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가 맞아서 죽는 그런 사건이 검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양 진영이 어떻게 대처를 해왔나? 먼저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은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이 비전이나 철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어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주장을 했지만 사실 과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검찰 특수부가 비대해진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또한 특수부 검사들이 특수수사부서뿐만이 아니라 기획부서, 공안부서까지 가서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 된 것은 사실 지금 새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가야말로 정말 검찰공화국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형사사법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개념의 혼동 때문에 지금 개혁 방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국민의힘을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는 있는데 국민의힘은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면 인사만 중립적 객관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대안이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정치 권력이 검사 인사를 편향적으로 해서
정부 청와대 편을 등기한 게 문제인데 그거를 인사를 중립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은 그냥 동어 반복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밀려서 지금 민주당의 이 강공에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형사사법 절차에는 피의자와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무슨 뭐 자질이 떨어지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직접 조사를 하다 보면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밤새 조사를 해봤지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고 이 사람이 분명히 범인인 것 같은데 뻔뻔스럽게 잡아댄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강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이 밉거나 무슨 수사하는 사람이 인권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지나치면 이제 가혹행위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하는 경찰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검찰한테 경찰을 통제하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막강한 힘과 인원과 조직을 가진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검사가 몇 명 안 되는 검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는 그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도 수사권이 주어진 겁니다. 경찰이 만약에 수사를 안 하거나 그렇게 되면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한다는 것이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만 경찰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뺑소니 사건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뺑소니 사건이 있어서 경찰에서 범인을 체포해서 검찰로 보냅니다. 근데 검사가 보니까 이 뺑소니를 일으킨 차는 굉장히 비싸고 보통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탈 수 없는 차인데 수입이 별로 없고 직업도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뺑소니 운전자로 나온 겁니다. 그럼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게 아닐까? 혹시 진범을 감추고 누구를 내세운 게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어야만 경찰을 지휘할 수가 있고 경찰이 그런 부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검찰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 뒤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2차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문제가 됐던 것은 이런 뒤에서 통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사실상 경찰 같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검찰이 경찰 같은 역할을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검찰청으로 가장 큽니다. 저렇게 크고 인력이 많이 있는 검찰청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저거는 실질을 보면 경찰인데 경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전으로. 검찰이 그렇게 직접 경찰 역할을 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 면에서는 그런 것을 유지하는 것이 편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사건을 편향적으로 처리하려면 경찰과 같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 하나에만 압력을 넣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서 권한을 분배하는 것이 맞는 개혁의 방안이고 이렇게 되면 정치 권력에서 어떤 사건을 청와대에서 마음대로 처리하고 싶으면 검찰과 경찰을 양쪽을 조정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찰과 검찰을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이 형사사법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을 반드시 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한을 나누고 하는 것은 수사권 조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공약으로 낸 것도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실제로 한 것은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하고 또 법무장관 시절에 했던 것은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자기 맡은 바 역할은 해야 되지만 권한을 남용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강한 검사 맘대로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없애자는 건데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는 것은
검사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왔으니까 이제 경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경찰에서 이게 뭐 특정 학교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대학교 출신들 사이에서 계속 오랫동안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수사권 조정을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검사 하나도 문제가 있는데 경찰까지 마음대로 하면 어떡하냐.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이 수사권 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수사권, 민주당의 경찰 수사권 독립과 같은 수사권 조정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역할을 하신 황운하 의원님이 원래 경찰 출신이신데요. 의원이 되기 전에 제가 냈던 방안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지금처럼 권한을 독점하지 않고 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그 분들이 수사권 조정과 경찰 수사권 독립을 혼동하면서 경찰 수사권 독립으로 가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경찰이 수사 독립하게 되면 당연히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고 검찰이 갖고 있던 문제를 경찰도 똑같이 갖는 것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검사가 가진 수사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경찰처럼 인지를 해서 수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세계 각국이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느 한 기관이 개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수사를 독점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 혹은 검찰 수사권을 준다고 할 때는 그것이 직접 수사, 인지를 하는 직접 수사인지 보완 수사인지를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이 검수완박의 소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의 대표적인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권한남용에 속수무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너무 권한이 세서 문제가 된다고 했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고 또 지금 민주당이 몇 년에 걸쳐서 수사지휘권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이야말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검사들과 수사관을 다 합쳐서 10,000명쯤 되는 조직입니다. 경찰은 15만 명쯤 되는 조직입니다. 경찰이 만약에 지금 과거의 검찰과 같은 힘을 가지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이 접하는 것은 검찰보다는 경찰인데 그 사람들이 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경찰이 너무 강하게 수사를 해서 문제가 되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시민이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이 그거를 뭉개거나 안 나서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검수완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또 하나는 암장 범죄의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은 아니지만 그동안 민주당에서 추진해오고 지난번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만든 것이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할 때는 검찰에 보내야 되지만 경찰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거는 죄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묻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의제기권이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완 제도를 두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경찰관이나 검사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월급쟁입니다. 자기 책임이 있고 자기한테 그걸 잘못 처리하면 불이익이 되면은 그걸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합니다. 과거에는 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모든 형사사건은 검찰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본 사건들을 검사가 한 번 또 보는 겁니다. 그건 검사들 입장에서는 내 사건입니다. 한 달에 그 사건을 몇백 건 이렇게 받으면 월말과 연말에는 성적도 매깁니다. 그 사건 중에 몇 건이나 처리했는지. 그리고 잘못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벌점도 줍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있는데 기소를 안 했거나
기소를 해서 무죄를 받으면 벌점이 됩니다. 당연히 검사들로서는 자기한테 배정된 사건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사건을 전부 경찰이 갖고 이의제기만 하게 해놓으면 검사 입장에서는 이건 내 사건도 아니고 뭐 잘하면 좋겠지만 안 하면 그만인 겁니다. 당연히 국민들에 대한 권익보호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권을 지금처럼 과거나 지금이나 99%를 행사를 하는데 수사지휘권과 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은 반드시 경찰이 아닌 검찰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고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할 경우에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서 권한을 분리할 경우에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둬야 되는데 이것이 수사 종결권과 수사 지휘권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암장 범죄 말씀을 또 잠깐 드리면 민주당이 지난번에 그 개정한 그리고 이번에 검수완박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검사가 6개 분야 정도를 수사를 해왔는데 이제 2개로 줄이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검토하고 문제가 있나 봐야 하는 것은 사건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은혜 씨 살인사건도 문제가 됐지만 살인사건 같은 것도 경찰이 잘못 수사해서 억울한 사람을 진범으로 몰거나 혹은 진범을 놓치고 빠뜨리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경제사건, 부패사건은 검찰이 하고 선거사건, 공직자 비리는 경찰이 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의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것은 제대로 되고 잘 돌아가는 형사사법 절차를 만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조국 장관을 수사하고 또 이제 전직 검찰총장이 야당에 들어가서 대통령으로 당선하고 여기에 대해서 복수하겠다. 이런 감정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세상 어느 나라에도 검찰에 다룰 수 있는 사건을 경제사건은 되고 살인사건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눌 이유도 없습니다. 다음 번으로 넘겨주세요.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하나 더. 이건 잘못됐는데. 다시 좀 넘겨주세요. 아니, 뒤로. 아이고, 앞으로는 이게 화일이 좀 깨지는 모양입니다. 독점적인 권한 축소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영역은 축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으로 지금처럼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어서 강제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인력의 축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이 없어서 검찰은 정말 중요한 사건, 예를 들면은 경찰이 비리를 저지른다거나 경찰이 어떤 사건을 덮는다거나 이럴 때 한시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일본이 인구가 2.5배 정도 되는데요. 일본에는 전국 검찰의 특수부가 3개 있습니다. 동경, 오사카, 나고야. 근데 우리나라는 중앙지검에만 10몇 개의 특수수사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 인력을 축소하고 법률적인 권한은 유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미국 검찰이 수사 안 한다고 하지만 뉴욕 검찰 같은 경우에 증권 사건도 수사하고 경찰이 하기 어려운 사건이죠.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경찰 비리를 아주 솎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경찰이 문제를 일으키면 정말로 국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그리고 잠재적인 수사권 언제든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조직 원리라는 것이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선의에 기대해서는 안 되고 나쁘게 했을 때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이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나 검사나 경찰관이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지. 경찰관 입장에서 그 보통 통상적인 훌륭한 경찰관들은 검사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사건을 덮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아서.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법적으로 그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지휘권과 잠재적인 수사권이 있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동안 그 양당에서 이제 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공약을 내놓은 것을 보면 이 조금씩 지금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이 예전에 이제 이건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인데요.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 여기도 좋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한다. 이것도 맞고, 현장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여기까지 맞는데 눌러주세요. 마지막에 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로 하되 우선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한다. 이게 저는 표를 의식한 선거 때의 구호라고 봅니다. 경찰 수사 독립을 시켜주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 민주당의 공약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데 여기는 오히려 지금 검수완박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공약 만들 때 저한테서 듣고 갔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지금처럼 경찰이 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관여 못하게 하는 검수완박은 애초에 설계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검찰을 혼내주고 복수하겠다는 거 이상이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제가 2016년도에 만들었던 2016년인지 17년에 만들어서 했던 건데 사실은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하면서도 선진국형 사법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좀 내용 좀 보여주세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부여하되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합니다. 그리고 경찰 비리 등 경찰이 수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건, 과거 검사가 검사 비리 수사에서 문제가 됐는데 그런 사건, 복잡한 경제 사건 등 단기간에 집중적인 역량이 투입돼야 하는 경우에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되 근데 이걸 법적으로 사건 종류나 이런 거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사가 어떤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고검장 혹은 뭐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국회에서 첨예하게 충돌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민주당도 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안 그리고 우리 형사 절차가 선진국이 갖고 있는 제도에 가까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